기대가 많은 신상도 크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그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6.25가 아니라 6.25가 아니라 영이요 3.84나 무너져라. 3.84나 무너져라. 6.25 6.25인데 6월 20일 아니고 우리 60일 말하면 6.25입니다. 6.25가 영이요 3.84나 무너져라. 호국 5월의 달인 6월은 우리 민족 역사 중에 오토된 역사 중에 가장 슬픈 달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의복과 음식과 전통이 같은 민족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76년간 분단이 된 슬픈 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5월 히틀러의 자길로 나치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미국은 포츠담 회의 하루 전날 7월 16일 우라늄과 프로포름의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45년 7월 17일 트루먼, 처칠, 장제스, 스탈린 등 연합국 수뇌들이 베를린 교회에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포츠담 회담이죠. 그들은 7월 20일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일본의 철저한 파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대일본전에 참여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목적으로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원자탄을 투하했고 3일 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일본은 이 강화할 원폭 앞에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8월 10일 이미 미국의 원폭 개발 승무를 앞챈 그 소련의 스탈린은 이 사태를 주의하면서 8월 9일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원폭을 투하하기 전 4시간 전에 일본에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 대상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한동군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북한을 공격한 것은 일본군의 만주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8월 9일 국경을 넘어 함경도 경홍을 점령했고 8월 11일에는 나질에 해병 연단을 상륙시켰고 8월 13일에는 청진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당시 미국군은 오키나와의 본토를 공격하고 있다가 소련의 정강습과 같은 공격에 당하며 38도선의 한반도에서 미수관의 군사 봉제수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는 미합참의 시대를 거쳐 1945년 8월 14일 트루먼 대통령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딘 러스크는 그의 자서전에서 당시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미국이 원하기만 했다면 38선보다 훨씬 북쪽에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소련이 미국의 이전에 발효되는 38선은 한반도 미소간의 군사 붕괴선이 되면서 소련의 중부는 38도선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1941년 8월 14일 얄타에서 루스벨트에게 요구한 것들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는 대일본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것들이었는데 그 대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외몽고에 대한 실질적 지배 유지, 다른 항의 제와 의선한 독창, 또한 동만주 철도와 남만주 철도와 중소 공도 운영의 이권을 중국 지도자 장제스가 수락하였기에 1945년 8월 14일 중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중소 조약에서 스탈린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유일한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면서 골자로 했는데 이 조약에서 소련이 차지한 것들은 1905년 러일 전쟁 전 러시아가 갖고 있던 그 특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1945년 8월 28일까지 북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이어진 모든 교통과 통신을 차단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8월 24일 전북과 동두천 사이에 교선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고 25일에 경의선에 군교와 신박 사이의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도 외의 모든 도로를 차단시켰습니다. 9월 6일에는 서울과 대주 간의 전화가 끊어지는 것을 계기로 남한과의 모든 것을 단절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38선 인접한 금천, 연천, 평강, 양양 등지에 군대를 배치해서 모든 남북 교류를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을 점령한 러시아는 구소련은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삭슬했습니다. 당시 1945년 한반도는 풍작이었는데 더 많은 북한 지역의 양국도를 모두 실어갔고 당시 세계적 발전소인 압력강 숙풍 발전소에 독일제 발전기 5대를 실어 담는가 하면 흥남 질서 비료공장의 시설, 대동 광산의 금속, 철산 광산의 제일 유명한 오사조 광석을 모두 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노련 창발전을 중심하여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로 한 국무부의 1호 명령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거리에는 소련군 입성의 소문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소련군 만세의 벽보가 서울거리에 나붙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미국이 산발쓰는 그런 분단의 원형이 아니라 산발전은 두 소련이 더 이상 남쪽으로 진군하지 못하게 미국이 막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때 산발선을 끊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유연합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미수, 김동, 위대하신 소련 김성 동지를 아바이로 부르는 저 북조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발선은 어떻게 해서 그어졌을까요? 올해는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 발생 74주년입니다. 다음 달 7월 27일은 정전협정 71주년입니다. 다수의 국민을 모르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한 일간지에 인지하기를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2년 11월 미국에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만났을 때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처음에 다소 건방진 태도를 보인 케네디 장관을 향해 당신네 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분단의 아픔을 안게 한 원인을 만들었어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그가 그 원인이 무엇이요? 그런 질문에 김종필 전 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8선을 누가 만들었어? 긴 러스크 육군 소령이 배령이 듣지 않았어? 왜 아무 전 한국을 반으로 갈라놓았단 말이요? 우리를 분단시켜 싸우게 만든 것이 바로 미국이요. 로버트 형 케네디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오른 러스크는 배령 시절이던 1945년 8월 한반도 지역의 지도에 38선을 그어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케 하는 차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장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한 전략적 집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김종필이 케네디 국무장관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국무장관을 만나서 그날 똑같은 소리를 했다면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런 말을 웃으면서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38선을 끊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을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는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할 것이요. 일본이 항복한 날, 이건 최선봉 부대는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10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소련보다 먼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때 소련군은 이미 한겨울도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었고 일주일 정도면 부산까지 함락하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려한 미국은 소련에게 38도선까지만 내려와 북한 지역에서만 일본군의 항복을 받으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1990년에 출판된 김르스케 해부록 아이소 내가 본대로라는 책에서 124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항복을 받아 만주의 주요 시민들이 우리 점령 지역에 들어가도록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육군은 우리 군대가 아주 조금 있구나. 거의 없는 지역들은 아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사실은 아시아 대륙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육군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 상징적으로 군대를 좀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부의 발판 같은 걸 하나 마련해 두기로 했다. 일본에 항복한 바로 그날 미국 동부 시각 8월 14일 늦은 밤 국방부 작전국 정책과장 사스 원스트린 대령과 나는 국무부, 국방부, 해군의 참모 합동회의를 하고 어떤 회식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한번도 지도를 자세히 보았다.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 점령할 지역인 선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사가 만든 지도 한 장을 놓고 우리는 서울 바로 북쪽에서 한 편리한 경계선을 찾았으나 지리적으로 자연적인 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 38도선을 가기로 결정했다. 국무부, 국방부, 해군 협의회는 우리 견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였고 놀랍게도 소련 역시 이 역시 동의했다. 당시 미국과 소련 군대가 유치한 지점을 고려한다면 소련은 38도선보다 훨씬 더 남쪽의 선을 요구해도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여섯개의 이 정언을 보면 일본과의 4년간 전쟁에 지친 미국 군부는 아시아 대륙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국무부가 우기서 한반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한반도 북쪽의 선을 그어 소련의 한반도 전체 점령을 막으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 군부의 희망대로 그때 한반도에 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소련군은 한반도 전체를 다 점령하고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 당시 33세의 본명 김성주를 앞세워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실제로 소련은 당시에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대학 독립 여러 나라 정부를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미국이 38선을 그은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38선의 그것이 당시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1955년 출판한 회고록 1권 444페이지, 445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먼저 국무장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멀리 한반도의 북측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도록 선을 그으라고 국방부 작전국 정책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육군은 한반도로부터의 먼 거리와 병력 부족이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반도에 진입하는 쪽에서 한반도에 일본군 항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소련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가 실제로 병력을 하기에는 38도선은 실은 너무도 멀리 잡은 것이었다. 소련이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실제로 병력을 제때 보낼 수 있는 거리에다 선을 그렸다면
벌써는 38도수보다 훨씬 안쪽에 그어졌을 것이다. 그게 38도수에 따라 군부가 선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예수도 서울에서 이번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일단 한반도에 들어가는 수로불은 곧 38선을 명시하고 그 선 이북에 자인의 점령지역을 소련원 대출친 김일성을 앞세워 소련의 일성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연합국에서 1945년 5월 7일 항복한 뒤 소련은 전쟁 중 점령한 동부 독일을 비롯하여 체코스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나라들을 전부 공산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45년 한반도의 선을 건선 우리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제자 해제된 후 우리 점령한 스모 독일과 일본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 정치를 채택하여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되었고, 역시 미국이 점령했던 이 대한민국 남한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일선국으로 전락했다가 1989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간신히 자유를 찾았고, 역시 소련군이 점령했던 북조선은 아직도 공산 독재에 집착하는 문흥한 김씨 세습 정권에 의해 주상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38선 형성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도 잘 모르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몰랐죠. 몇 년 전 이것을 연구하다가 이랬었구나 하는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으며 이 때문에 한국 전쟁의 비극도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우리 민족이 홀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불의의 씨앗을 하고 순진한 학생들에게 안민 감정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지난 79년간 미국은 우리나라를 크게 3번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5년 일제 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을 일제 36년 압제해서 도망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1948년 38선을 그어 남쪽에서나마 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50년 김일성이 시작한 미국의 전쟁 때 즉각 군대를 보내 김일성의 즉각 야욕을 분시한 것입니다.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소련의 계획이 남북을 갈라놓은 지 76년이나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주적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주적은 누구라고요? 공산주의자입니다. 남북을 갈라놓고 한국의 전쟁을 일으키도록 군사한 시위를 한 무소론가 통일이 바로 눈앞인데 100만 대군을 전쟁에 개입해서 통일을 못하게 한 중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차도 권보란도 목사님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못살다 제가 20대 때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이죠. 20대 때 그곳 출판부에서 출판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 고등학교죠. 그곳 출판부가 거기서 이제 이차도 분발관 목사님의 책을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제가 읽고 아주 감명깊게 공산주의가 정말 이른다 라고 제가 예전에 읽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책은 이차도 권발관 목사님의 자서전이고 옥중 수기입니다. 이차도 권발관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사 통치 아래 있을 때 박해했던 지하 감옥 지하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체포돼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는도 같이요. 나중에 근 25년을 선고받아가지고 루마니아 군과 협찬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권의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범들을, 특히 기독교 관련자들을 돈을 받고 넘기셨습니다. 일반인들은 1,900불이었고 지금 돈은 별로 안 되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리차드 건브라드 목사님은 일반인은 1,900불인데 이 목사님은 1만 달러였습니다. 5배 있죠. 그래서 공산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고가를 받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리차드 건브라드 목사님을 향해서 별명이 시아교회의 목소리 또는 살아있는 선교자 또는 천의 장막의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리차드 건브라드 목사님이 큰 책 중에 막스 앤드 사탄, 막시즘과 사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공산주의는 단순히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은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 보면 스탈린과 레닌 등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사탄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공산주의 자체가 사탄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싸우는 방법도 태양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집에서 전국 좌파들과 주사파들과 공산주의와 또 저 김일성 정부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육으로 보면은 육신의 전쟁에 불과한 것이지만 영으로 보면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권자들과 공주의 권세자는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흔한 공격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뒷발장이요 그것이 압이기 때문입니다. 마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이란 자요 진리가 거스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마치 우리의 이 사업이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은 영적 차원에 있지만 오늘 보이는 육과 별이 정부인 것처럼 여기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삶은 그냥 사상적이고 인연적인 사업이다, 그렇게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있어서, 사람을 위해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시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점점 다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서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영적 책이 있음을 깨닫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국 극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동족 상장교의 6.25가 아니라 영이요, 이 38선은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있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묻장하여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혁명성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을 속에 돌리사여 암울한 임정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이승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이끌는 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건국의 4대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설계도로 박지기 깊은 이 집을 책임들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6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약한 사석으로 물들여서 전국 주사파의 홍역으로 만드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필두고 정교조가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의 병인대인 교육계를 유도하는 전국 주사파들을 물리쳐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국가, 시민자치국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약 4,000여 개의 앞들의 폐지로 민노주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에 거짓말과 절과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과 말과 같은 사회사상의 폭발력으로 국민을 신동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보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정확하여 부대의 선거를 위해서는 저희를 물리쳐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공정과 상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아수처럼 보이며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임을 내지 않도록 미국과의 평강 동료로 세계 지토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들이 지금의 난고를 전 나라를 선봉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의 반방복급해 무궁화가 만발하며 아리랑을 부르는 욕단을 소리며 동방의 위대인 동이족이라 하신 말세사별 언행을 감당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본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위하는 결식의 제상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